갑자기 한쪽 눈앞이 하얘지고 귓가에 이명이 울렸다. 병원에 실려간 60대 남성, 다행히 큰 이상은 없었지만 의사는 조용히 말했다. 혈관이 굳어가고 있습니다. 이 말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듣고 있다는 거 아시나요? 건강검진에서 콜레스테롤 수치만 조금 높다고 안심하셨다면 그건 정말 위험한 착각일 수 있습니다. 혈관은 한번 굳기 시작하면 돌이키기가 어렵고 그 끝에는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수라이프입니다. 구독을 하시면 오늘처럼 꼭 알아야 할 건강 핵심 정보를 빠짐없이 챙기실 수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분들께 반드시 필요한 건강 비밀들을 제가 매번 알려드리니까요.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혈관이 굳는 이유, 그리고 막힌 혈관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기름 한 스푼의 비밀입니다. 피가 탁하다, 혈관이 막힌다. 이런 말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혈관이 왜 굳는지,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인지 아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나 고지방 음식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매일 사용하는 주방 속 한 가지 습관이 원인이 됩니다. 제가 기억하는 70대 김모 어르신은 평생 건강관리의 모범이었어요. 매일 새벽 걷기, 싱겁게 먹기, 정기검진까지 빠짐없이 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계단을 오를 때마다 숨이 차고 다리가 묵직해졌다고 했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는 의외였습니다. 혈관이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는 겁니다. 운동도 했고 약도 잘 챙겨 드셨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의사는 한마디 했습니다. 주방의 기름을 바꿔야 합니다. 혈관이 굳는다는 건 피가 흐르는 길, 즉 혈관벽이 점점 탄력을 잃고 단단해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반복된 염증 반응 때문이에요. 혈관 안쪽 벽에 염증이 생기면 그 자리에 기름 찌꺼기, 콜레스테롤, 중성지방이 달라붙습니다. 마치 녹슨 수도관 안쪽에 때가 끼듯이요. 그렇게 조금씩 좁아지다 보면 결국 피가 통하지 않게 되는 거죠. 이 염증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우리가 매일 쓰는 식용유입니다. 튀김, 부침, 볶음할 때 편하다고 자주 쓰는 정제유들, 카놀라유, 옥수수유, 콩기름 같은 값싼 기름들이 문제입니다. 이 기름들은 공장에서 고온에 여러 번 가열되면서 좋은 성분이 사라지고 대신 혈관을 자극하는 산화물질과 오메가6 지방이 과다하게 남습니다. 오메가6 지방은 적당히 섭취하면 도움이 되지만 너무 많아지면 염증을 일으키는 기폭제가 돼요.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연구에 따르면 한국인의 오메가6 섭취량은 오메가3의 30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비율은 4대 1인데 우리는 이미 30대 1을 넘겼습니다. 이 불균형이 바로 혈관 염증, 혈압 상승, 그리고 혈관벽 경화를 촉진합니다. 결국 피가 끈적해지고 혈관이 굳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과정이 느리게 진행된다는 겁니다. 오늘 튀김을 먹었다고 내일 막히는 게 아니에요. 10년, 20년 동안 조금씩 쌓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고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무섭습니다. 통증도 없고 증상도 없는데 이미 혈관은 손상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미국 하버드 의대의 장기 추적 연구에서도 정제된 기름과 트랜스 지방을 자주 섭취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심혈관 질환 발병률이 2.3배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반대로 불포화지방산, 특히 오메가3 지방이 풍부한 기름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혈관 내 염증이 40% 이상 줄어들었다고 해요. 이 차이는 단순한 음식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루 3끼 평생 반복되는 습관의 차이입니다. 기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혈관 나이가 10년 이상 차이 날 수도 있다는 뜻이죠. 여러분은 어떤 기름을 가장 자주 사용하시나요? 댓글로 한번 남겨보세요. 혹시 카놀라유, 옥수수유, 콩기름이시라면 오늘 이야기 꼭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 부모 세대는 들기름이나 참기름을 직접 짜서 썼습니다.
그 시절엔 혈관 질환이 지금처럼 흔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1980년대 이후 공장에서 대량으로 정제된 식용유가 보급되면서 값은 싸지고 보관은 쉬워졌지만 혈관 건강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뇌혈관 질환 환자가 3배 이상 늘었습니다. 심장질환은 2배 이상, 고지혈증은 4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생활이 편해진 대신 혈관은 점점 더 약해지고 굳어간 겁니다. 결국 핵심은 간단합니다. 몸속에 기름이 나빠지면 혈관이 굳고 좋은 기름을 넣으면 다시 부드러워집니다. 혈관은 절대 나이를 탓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먹느냐, 어떤 기름으로 요리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혈관을 단단하게 만드는 나쁜 기름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막힌 혈관을 깨끗하게 닦아내는 착한 기름도 존재한다는 겁니다. 하버드 의대의 영양대사 연구소에서 진행한 실험이 있어요. 중년 남녀 12,000명을 대상으로 10년 동안 식습관을 추적했는데 매일 일정량의 불포화지방산, 특히 식물성 오일을 섭취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뇌졸중 발병률이 41% 낮았다고 합니다. 놀라운 건 운동이나 체중과는 관계없이 기름의 종류 하나만 바꾼 결과였다는 점이에요. 혈관을 살리는 기름은 단순히 피를 부드럽게 하는 게 아닙니다. 혈관벽을 덮고 있는 염증을 가라앉히고 끈적한 피떡이 생기지 않게 만들어줍니다. 이걸 가능하게 만드는 성분이 바로 오메가3 지방산이에요. 이 지방산은 우리 몸에서 스스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음식으로 섭취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대 식단에선 대부분 오메가6가 너무 많아서 균형이 무너지고 그 결과가 혈관 염증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제가 만난 60대 여성 박모 씨는 고혈압 약을 10년째 드시고 계셨습니다. 늘 머리가 무겁고 손끝이 차가워서 겨울이면 늘 두꺼운 장갑을 끼셨죠. 그분께 제가 권한 건 복잡한 식단이 아니라 아주 단순한 한 가지였습니다. 아침 식사 후에 좋은 기름 한 숟가락을 꾸준히 드셔보시라는 거였어요.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지만 한 달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혈압 수치가 안정되고 손발이 따뜻해졌다는 거예요. 3개월 후 검사에서 중성지방 수치가 20% 이상 떨어졌습니다. 몸에 피가 묽어지고 혈관이 다시 탄력을 되찾은 겁니다. 이렇게까지 큰 차이를 만드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기름의 성분 구조에 있습니다. 우리 몸의 세포막은 지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좋은 지방이 들어오면 세포막이 유연해지고 혈관도 함께 부드러워집니다. 반대로 나쁜 지방이 들어오면 세포막이 딱딱해지고 피가 끈적해져서 결국 혈관이 막히게 되는 거예요. 즉, 혈관 건강은 곧 세포를 이루는 기름의 질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기름이 혈관을 살리는 기름일까요? 가장 대표적인 게 올리브유입니다. 올리브유에는 올레산이라는 단일 불포화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이 혈관의 염증을 줄이고 나쁜 콜레스테롤 LDL을 낮춰주며 좋은 콜레스테롤 HDL을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스페인 마드리드 대학의 임상 연구에 따르면 매일 올리브유를 한 스푼 섭취한 사람들은 혈관 염증 수치인 CRP가 평균 36% 감소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모든 올리브유가 다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엑스트라버진 등급, 즉 처음 짜낸 기름이 가장 좋습니다. 정제 과정을 거치지 않아 비타민 E와 폴리페놀 같은 항산화 성분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이죠. 다만 이 올리브유는 열에 약해서 튀김이나 볶음에는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생으로 먹거나 요리 마지막에 뿌려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에요. 그럼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올리브유도 좋지만 우리 입맛엔 좀 멀게 느껴지지 않나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고소한 맛이 나야 밥이 잘 넘어간다고 하시더라고요. 바로 여기서 우리 식단에 더 잘 맞는 기름, 그리고 혈관을 살리는 진짜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바로 들기름입니다.
들기름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60% 이상 들어 있습니다. 이건 식물성 기름 중에서도 거의 최고 수준이에요. 이 오메가3는 피를 묽게 하고 염증을 진정시키며 뇌세포를 보호해서 기억력과 집중력에도 도움을 줍니다. 부산대학교와 농촌진흥청이 공동으로 진행한 실험에 따르면 들기름을 8주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혈중 트리글리세라이드, 즉 중성지방 수치가 평균 25% 이상 감소했고 혈압이 자연스럽게 안정되었다고 합니다. 이건 약이 아니라 매일 먹는 식재료만으로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제가 아는 70대 남성 박영수 어르신은 젊을 때부터 튀긴 음식을 좋아해 늘 혈압이 높고 손발이 찼다고 합니다. 그분이 어느 날 건강 프로그램을 보고 들기름을 꾸준히 드시기 시작했어요. 하루에 한 숟가락씩 나물이나 두부 위에 살짝 뿌려 먹는 식으로요. 3개월 후 혈압이 정상 범위로 떨어지고 무거웠던 다리가 한결 가벼워졌다고 하셨습니다. 기름 하나 바꿨을 뿐인데 몸이 달라진 거죠. 들기름은 단순히 피를 맑게 하는 게 아니라 손상된 혈관벽을 다시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작용도 있습니다. 들깨 속에 들어있는 알파리놀렌산이 체내에서 DHA와 EPA로 변환되어 혈전 형성을 억제하고 혈류를 개선해 줍니다. 그래서 손발이 차거나 머리가 자주 띵한 분들께 특히 도움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정말 기름 하나로 그렇게 달라질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혈관 건강은 일시적인 치료보다 지속적인 음식 습관이 훨씬 중요합니다. 약은 잠시 혈압을 낮출 수 있지만 혈관벽의 상태를 바꾸는 건 오직 매일 먹는 음식뿐이에요. 들기름 속 오메가3 지방은 약처럼 작용하지 않지만 꾸준히 먹으면 약보다 더 확실하게 변화를 만듭니다. 여러분도 지금 부엌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매일 쓰는 그 기름병, 그게 여러분의 혈관을 굳히는 원인일 수도 있고 반대로 평생을 지켜주는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좋은 기름을 선택하는 건 선택이 아니라 건강을 위한 최소한의 약속입니다. 들기름의 진짜 힘은 단순히 한 스푼 먹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무엇과 함께 먹느냐, 어떻게 조리하느냐에 따라 그 효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심지어 같은 들기름이라도 조리 온도와 보관 방식이 다르면 혈관을 살릴 수도 망칠 수도 있어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들기름은 생으로 먹을 때 가장 강력하다는 겁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열에 매우 약합니다. 100도만 넘어가도 쉽게 산화되어 좋은 성분이 거의 사라집니다. 그래서 들기름은 반드시 불을 끈 후 넣거나 생나물, 두부, 밥 위에 그대로 뿌려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 간단한 습관 하나로 혈관 염증 수치를 확 낮출 수 있습니다. 서울대 식품영양학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같은 들기름이라도 볶음 요리에 썼을 때와 생으로 섭취했을 때의 항산화 효과 차이가 무려 3배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조리 방식이 중요하다는 뜻이죠. 그러니 들기름은 절대 튀김용으로 쓰지 마세요. 불에 닿는 순간 혈관을 돕는 기름이 오히려 독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들기름과 찰떡궁합인 음식들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두부입니다. 단백질이 풍부한 두부에 들기름을 한 숟가락 뿌리면 오메가3와 식물성 단백질이 만나 혈관벽 재생에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부산대 연구에서 들기름을 두부 식단과 함께 섭취한 그룹은 8주 후 혈중 중성지방이 평균 23% 감소했다고 보고됐어요. 들기름의 지방이 단백질 흡수를 도와주는 역할을 한 겁니다. 두 번째 궁합은 채소나 나물류입니다. 시금치나 부추, 미나리, 깻잎처럼 색이 짙은 채소에는 비타민 K와 철분, 그리고 클로로필이 풍부합니다. 여기에 들기름을 살짝 버무리면 지방에 녹는 항산화 성분들이 몸에 더 잘 흡수됩니다. 혈관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탁월한 조합이에요. 특히 깻잎 무침이나 도라지 무침에 들기름 한 숟가락 넣으면 식감도 부드러워지고 흡수율도 올라갑니다. 세 번째 궁합은 현미밥입니다. 흰 쌀보다 식이섬유가 많은 현미는
몸속 노폐물과 콜레스테롤을 함께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 들기름을 몇 방울 섞어 비벼 드시면 소화도 잘 되고 식사 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이 조합은 당뇨 전 단계나 고혈압이 있는 분들께 특히 좋아요. 네 번째는 아보카도나 견과류입니다. 둘 다 좋은 지방이 많지만 종류가 다릅니다. 아보카도에는 단일 불포화 지방, 들기름에는 오메가3가 들어있어 두 가지가 만나면 혈관의 유연성을 극대화합니다. 미국 텍사스 A&M 대학의 임상 실험에서도 이 조합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혈관 확장 반응이 평균 28% 높게 나타났습니다. 쉽게 말해 피가 더 잘 돌고 혈압이 안정된다는 뜻이에요. 다섯 번째는 계란입니다. 노른자에 들어있는 레시틴이 들기름 속 지방과 만나면 피 속 지방 입자를 작게 만들어 혈류 흐름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아침에 반숙 달걀 위에 들기름 한 스푼, 생각보다 간단하지만 아주 강력한 조합이에요. 고지혈증으로 고민하시는 분들께 이 조합은 약보다 부드럽고 효과도 빠릅니다. 이제 반대로 들기름과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조합도 알아둬야 합니다. 첫 번째는 튀김 음식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름이라도 고온에서 산화되면 트랜스지방으로 바뀌고 혈관에 독처럼 작용합니다. 특히 식당에서 사용하는 재활용 튀김류는 이미 산패가 진행된 상태라 혈관벽 염증을 악화시켜요. 한번 튀긴 기름은 반드시 버리고 가능하면 들기름은 튀김에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고온 조리된 육류입니다. 삼겹살, 소고기 구이에 들기름을 곁들이면 고소하긴 하지만 열을 받은 단백질이 기름과 만나면서 산화물이 생깁니다. 이 산화물이 혈관 노화를 촉진하니 고기 요리에는 들기름 대신 올리브유나 아보카도유가 낫습니다. 세 번째는 짠 음식입니다. 된장찌개나 젓갈, 김치처럼 나트륨이 많은 음식은 혈관벽의 수분을 빼앗아 탄력을 떨어뜨립니다. 이 상태에서 기름을 많이 섭취하면 피가 더 끈적해질 수 있어요. 들기름은 염분이 적은 음식, 예를 들어 생야채나 두부와 함께 먹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는 탄산음료와 단 음식입니다. 당분이 많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면서 혈관벽이 손상되고 들기름의 좋은 성분이 흡수되기도 전에 산화 스트레스가 발생합니다. 따뜻한 차나 물과 함께 섭취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관 상태가 나쁜 들기름도 피해야 합니다. 뚜껑을 열고 오랫동안 공기에 노출된 기름은 이미 산화가 진행되어 색이 탁해지고 냄새가 변합니다. 이런 들기름은 오히려 혈관 염증을 일으키는 주범이 됩니다. 그래서 들기름은 반드시 냉장 보관하고 열지 않은 병은 어두운 곳에 두는 게 좋습니다. 한번 개봉했다면 2달 안에 드시는 게 이상적이에요. 들기름을 제대로 섭취하면 몸의 변화가 생각보다 빠릅니다. 일주일만 꾸준히 먹어도 손끝이 따뜻해지고 기운이 덜 빠지며 피로감이 줄었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니라 피가 잘 돌고 세포에 산소 공급이 원활해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평소 들기름을 어떻게 드시나요? 나물에만 쓰시나요? 아니면 밥에도 섞어 드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방식도 공유해 주세요. 서로의 경험이 다른 분들께 큰 도움이 됩니다. 들기름은 조미료가 아닙니다. 우리 몸의 혈관을 살리는 살아있는 음식이에요. 매일 한 숟가락이면 충분합니다. 특별한 보약보다 꾸준한 들기름 한 스푼이 당신의 혈관 나이를 10년은 젊게 만들 수 있습니다. 들기름은 분명 혈관을 살리는 최고의 음식이지만 모든 분들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적용되진 않습니다. 특히 당뇨, 고혈압, 신장 질환을 가진 분들은 몸의 대사 속도가 달라서 섭취량과 보관법에 조금 더 신경 써야 합니다. 먼저 당뇨 환자부터 볼까요? 당뇨가 있으면 혈당이 쉽게 오르고 혈관벽이 손상되기 쉬워집니다. 이때 들기름의 오메가3는 혈당을 직접 낮추진 않지만 혈관 염증을 줄여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부산대학교 연구팀에 따르면
하루 10g 그러니까 작은 숟가락 하나 정도의 들기름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인슐린 저항성이 18% 이상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으로 많이 먹는 건 금물이에요. 칼로리가 높아서 체중이 늘면 오히려 혈당 조절에 방해가 됩니다. 당뇨가 있는 분이라면 하루 한 숟가락 식사 중이나 직후에 드시는 걸 권합니다. 고혈압 환자에게는 들기름이 특히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오메가3가 혈관벽을 부드럽게 만들어 혈류 저항을 낮춰주기 때문이에요. 서울 아산병원 임상시험에서도 들기름을 12주간 섭취한 그룹이 평균 혈압이 눈에 띄게 안정된 결과가 나왔습니다. 약을 대체하진 않지만 혈관을 이완시켜 약효가 더 잘 작용하도록 돕습니다. 혈압약과 함께 복용할 경우엔 식사 시점을 살짝 나누는 게 좋습니다. 기름이 약 성분의 흡수를 늦출 수 있기 때문이에요. 신장 질환자라면 조금 더 조심해야 합니다. 신장이 약하면 노폐물과 염분이 잘 배출되지 않아 혈관이 쉽게 긴장하고 붓게 되죠. 이때 들기름이 지방 대사를 도와 피를 맑게 하지만 과량 섭취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의사와 상의해서 하루 반 숟가락 이하로 드시면 좋습니다. 그래도 신장 기능이 안정된 분이라면 이 정도 양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흡연자나 스트레스가 많은 분들도 들기름이 필요합니다. 담배 속 독성 물질이 혈관을 수축시키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혈관을 긴장시키기 때문이에요. 들기름 속 리놀렌산은 이런 산화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손상된 혈관 세포를 회복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일본 도호쿠 대학 연구에서도 흡연자가 들기름을 꾸준히 섭취했을 때 혈중 활성산소가 20%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몸이 가벼워지고 피로감이 줄어드는 걸 체감할 수 있죠. 이제 보관법으로 넘어가 봅시다. 들기름은 산소, 빛, 열 이 세 가지를 피하면 오래 갑니다. 뚜껑을 자주 열지 말고 사용할 땐 꼭 닫아두세요. 큰 병보다는 작은 병으로 나누어 쓰는 게 좋습니다. 빛이 닿으면 산패가 빨라지므로 갈색병이 안전하고 햇빛이 닿지 않는 찬장 안쪽이나 냉장고 보관이 좋습니다. 냉장고에서 살짝 탁해져도 괜찮아요. 지방이 잠시 응고된 현상이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온도입니다. 가스레인지 옆에 두는 습관 꼭 바꾸셔야 합니다. 열기 때문에 기름이 금방 상합니다. 여름철엔 상온에서도 하루 만에 산패가 진행될 수 있어요. 15도 이하의 서늘한 곳, 가능하다면 냉장 보관을 기본으로 하세요. 좋은 들기름을 고르는 기준은 단순합니다. 색이 너무 짙지 않고 향이 고소하면서도 깨끗해야 합니다. 쓴맛이나 텁텁한 맛이 난다면 이미 산패가 진행된 겁니다. 국산 들깨 100%, 저온 압착, 무정제 제품이면 거의 실패가 없습니다. 가격보다 신선도가 더 중요합니다. 값싼 기름은 병원비보다 비쌀 수 있습니다. 한 병을 오래 두고 싶다면 냉동 보관도 괜찮습니다. 영하 5도 이하에서는 산화 속도가 거의 멈추거든요. 쓸 만큼만 덜어 냉장 보관하고 나머지는 냉동실에 두면 최대 6개월까지 신선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들기름은 단순한 조미료가 아니라 몸속 혈관을 지키는 살아있는 보약입니다. 특히 50대 이후엔 하루 한 숟가락이 평생의 건강을 바꾸는 기적이 됩니다. 여러분의 식탁 위에 들기름 한 병이 있다면 그건 병원보다 먼저 당신을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건강 습관이에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참여가 저에게 큰 힘이 되고 다른 분들에게도 건강 정보를 전하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만의 들기름 활용법이나 궁금한 점도 남겨주세요.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더 건강한 수라이프를 만들어가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니어 여러분 모두 건강하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